울렁거림? 울렁거림만 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변비만 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왜일까요? 정석대로 다이어트 해도 요요 올 수도 있잖아요. 위고비라고 뭐가 다른가요? 네, 달라요. 맞으면 식욕이 사라져요. 이거 왜 아무도 말 안 해요? 실제로 위고비를 맞고 가 심해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본인은 몰라요. 위고비를 맞고 몸에서 썩은 내가 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떤 약사입니다. 위고비 출시 4개월 후기들도 많이 올라오고 저도 환자분들께 피드백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어떤 분은 정말 별 때마다 살이 빠져서 어머머 이게 진짜 무슨 일인가, 괜히 게임 체인저란 말이 붙는 게 아니구나, 효과 미쳤다 싶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맞으라고요? Nope. 저는 오늘 이 어마무시한 효과 이면에 있는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이를 은폐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위고비 후기들을 찾아보면 의사선생님들 후기가 참 많아요. 그것도 정상 체중인 분들요. 전 진짜 묻고 싶어요. 그런 거 왜 올리시는 거예요? 최근에 보니까 저랑 비슷한 키 160대에 몸무게 50kg대이신 지극히 정상 체중인 분이 위고비 후기를 올리셨더라고요. 살이 이만큼 빠지더라. 운동을 안 했는데 근육량이 유지가 되더라. 늘었더라. 식단을 안 했는데도 잘 빠지더라. 영상을 보면 부작용과 효과를 적절히 섞어 놓은 것 같지만 나 너무 힘들고 입맛 없고 기운 없고 5kg 빠졌어. 무슨 말이 딱 들어오세요? 누가 들어도 5kg 빠졌어 아닌가요? 아니 왜 정상 체중인데 맞으시는 거예요? 설마 뭐 처방 전에 직접 체험해본다 이런 건 아니시죠? 다른 약 다 체험해보는 거 아니시잖아요. 연예인들이 맞는 거, 유명인들이 맞는 거, 의사선생님이 맞는 거,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위험하면 자기가 맞겠어? 안전하니까 맞는 거지 라는 생각 저라도 할 것 같아요. 요즘 마른 인플루언서 분들의 위고비 후기가 많이 올라오잖아요. 위고비 처방 기준은 다른 비만 합병증이 없을 경우 BMI 30 이상인 분들 대상인데 이게 보험 적용이 애초에 안 되는 약이기 때문에 어떻게 거를 수가 있겠어요, 심평원에서. 그래서 무분별하게 뭐 싸다 어쩌다 이렇게 하면서 마른 사람들한테도 처방을 막 하는 것 같아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위고비는 0.25 로딩 용량을 반드시 맞고 0.5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삭센다를 1.8 이상 맞으신 분들조차도 0.25부터 시작하는 게 원칙인데 처방 받아오시는 걸 보면 특히 비대면 처방에서 0.5를 시작 용량으로 받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0.25는 효과 없을 거라고 했대요. 근데 그분 받아가시고 엄청 고생하셨어요. 맨날 토하고 이게 한 번 맞으면 일주일은 꼼짝없이 몸에 머무니까 지옥을 경험했다고 하더라고요. 안타깝기도 하고 짠하기도 하고. 근데 사실 이런 울렁거림? 울렁거림만 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변비만 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왜일까요? 췌장염 하는데 위고비가 진짜 췌장염을 일으킬까요? 위고비 자체가 출시된 지 얼마 안 된 약이라 위고비란 약과 췌장염과의 연관성을 팔로우업 하기에는 아직 시간적으로 좀 짧죠. 하지만 위고비 성분은 당뇨약으로 오랫동안 써왔다는 점, 이에 대한 대규모 연구가 있습니다. 2013년 미국 내과학회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GLP-1 작용제를 사용한 6만 명 이상의 2형 당뇨병 환자를 조사한 결과 급성 췌장염 발생 위험이 대조군 대비 2배 이상 높았다고 해요. 이는 2022년 연구를 통해 GLP-1 작용제를 복용할 경우 담낭 수축력이 저하되어 담즙 정체가 발생해 담석이 형성되고 이것이 담낭염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GLP-1 유사체가 위 배출 속도 자체를 늦추듯이 담낭 운동도 감소시켜 담즙 정체를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이 2013년 연구에서 분석한 GLP-1 작용제는 엑세나타이드인데요. 얘네랑 위고비 용량을 비교해봤거든요. 2013년 이 연구에서 사용된 엑세나타이드 주사의 용량은 1일 5에서 10 마이크로그램이었던 거에 반해 위고비는 2400 마이크로그램으로 이보다 최소 240배 높은 용량입니다. 이 두 약제의 역할을 비교해보자면 이 역시도 위고비 성분인 세마글루타이드가 훨씬 강력합니다. 우리 몸에 있는 GLP-1 수용체에 대한 결합력을 비교해보자면요.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천연 GLP 대비 세마글루타이드는 GLP-1 수용체에 대한 결합력이 2배에서 3배 강하고 엑세나타이드는 이 천연 GLP보다 결합력이 0.5배 정도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론적으로 췌장염 발생이 검증된 이 당뇨약보다 위고비는 투여 용량 자체도 높은 데다가 역가도 강하고요. 체내에서 훨씬 더 오래 잔류하기 때문에 췌장에 미치는 영향 자체가 굉장히 강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위고비를 맞으시는 분들은 가족력으로 췌장 질환이 있거나 담석이 발생한 이력이 있거나 간이 안 좋다거나 하시다면 신중하게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고비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서 살을 뺀다? 혈당을 낮춰서 살을 뺀다? 틀린 얘기예요. 위고비의 가장 핵심 작용은 식욕 조절 효과입니다.
위고비의 세마글루타이드 성분은 소장에서 분비되는 인크레틴 호르몬인 GLP-1을 모방해 뇌 시상하부에 있는 GLP-1 수용체를 활성화시키는데요. 이 수용체가 활성화되면 우리 뇌는 식욕을 억제시켜서 공복감, 허기짐이 많이 줄게 돼요. 물론 기존의 식욕 억제제는 교감신경을 직접적으로 건드려서 강제적으로 식욕을 억제시키는 데 반해 위고비는 보다 복합적인 작용을 통해 약효를 내고, 기존 식욕 억제제가 입마름, 두근거림, 고혈압, 불면 등 치명적인 부작용을 갖는 데 반해 위고비의 부작용은 그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더 안전하다고, 더 너그럽게 봐주는 시선이 있지만 식욕 억제를 시키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맞으면 식욕이 사라져요. 그리고 제가 이번 영상을 통해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 이거 왜 아무도 말 안 해요? 위고비의 두 번째 작용은 위 배출 속도를 지연시키는 건데요. 이로 인해 위의 음식물이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포만감인지 더부룩함인지 모를 이 빵빵함이 굉장히 오래 지속되게 돼요. 그래서 배고프지 않아도 습관적으로 디저트 같은 거 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 막상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느글거려서 그것조차도 좀 안 먹게 되는데, 근데 이 위배출 속도 지연 효과 때문에 실제로 위고비를 맞고 체취가 심해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본인은 몰라요. 입냄새 나도 본인은 모르잖아요. 위고비를 맞고 몸에서 썩은 내가 나는 이유는, 우선 첫 번째, 음식을 섭취하면 늦어도 2시간 안에는 위에서 소화를 시키고 소장으로 내려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위고비를 맞은 분들의 경우 이 위의 체류 시간이 최대 10시간까지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위에서 부패가 진행되면서 내 위가 말하자면 음스통처럼 되는 거죠. 특히 부패하기 쉬운 음식이다? 음수 중에서도 유독 냄새 심한 음식물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먹었다? 신체 구조상 식도, 기도는 코, 입과 다 연결되어 있고 통해 있기 때문에 들숨, 날숨의 그 냄새가 계속 나오게 되는 거죠. 원인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위고비를 맞으면 식욕이 줄어들고 음식 섭취량이 정말 급격히 감소하게 돼요. 김밥 한 줄을 못 드시는 분들도 많을 정도로요. 근데 이렇게 탄수화물 섭취량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 몸은 지방을 분해하는데요. 이런 지방 분해 과정이 활성화되면서 케톤체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 지방이 분해되면서 생기는 케톤체 때문에 입에서 아세톤 냄새나 과일 썩은 내 같은 게 날 수 있어요. 다행인 건 물을 많이 섭취해 주시면 케톤체는 배출도 많이 되고 냄새도 많이 희석된다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 아까 췌장염 말씀드린 내용이랑 이어지는데요. 위고비는 위 배출 시간만 지연시키는 게 아니라 담낭 운동도 느리게 만들어서 담즙을 정체시키는데, 이 담즙이 정체되면 지방 소화가 잘 안 되고 체내에 이런 대사 부산물들이 쌓이면서 독특한 톡 쏘는 악취가 날 수 있어요. 담석이 있는 분들도 이런 냄새가 날 수 있는데, 담낭 기능이 떨어져서 지방이 소화되지 못하는 분들은 이 몸에서 썩는 듯한 냄새가 날 수 있거든요. 이거는 들숨달숨에 나는 게 아니라 지방산화 부산물들이 피부로 이제 배출이 되면서 땀에서 이제 썩는 기름 냄새가 날 수 있죠. 그런 환자분 본 적 있냐고요? 그럼 위고비가 혈당을 낮추긴 하나요? 네, 그건 맞는 말이에요. 공복 혈당이 150, 200, 식후 혈당이 3, 400씩 치솟는 당뇨 환자분들의 경우 이런 GLP 유사체를 맞으면 이 GLP 유사체가 췌장 베타세포를 자극해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모든 비만이신 분들이 당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당뇨 여부와 상관없이 위고비는 거의 모든 사람들한테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설사 혈당이 높으신 분들이 하더라도 만성 당뇨가 아닌 이상 식사량을 이렇게 줄여버리면 혈당은 쭉쭉 낮아지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위고비를 맞아봤자 인슐린은 많이 나오진 않아요. 애초에 혈당 조절이 잘 되고 있으니까. 그래도 살은 잘 빠지잖아요. 위고비 효과도 줄어들지 않고. 위고비는 물론 혈당 조절 효과가 있지만 당뇨 환자가 아닌 일반인에게서는 이 효과가 체중 감소 자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아마 맞아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맞자마자 그냥 식욕이 사라져서 다이어트가 된다는 걸. 위고비 끊으면 요요 온다는데 사실 모든 다이어트가 그런 거 아니야? 정석대로 다이어트 해도 요요 올 수도 있잖아요. 위고비라고 뭐가 다른가요? 네, 달라요. 우리 몸은 변화에 기가 막히게 적응하고 진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GLP 유사체가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 몸 자체의 GLP-1 분비량을 줄여버립니다. 그 상태로 목표 체중에 도달했다고 위고비를 단박에 끊어버린다면 GLP-1이 외부에서 막 들어오다가 안 와. 단계적으로 높였을 거 아니에요? 막판에 막 쏟아져 들어오다가 안 와. 그럼 위고비 작용의 정반대로 식욕이 조절 안 되고요. 먹어도 배고프고요. 먹으면 혈당이 치솟아서 졸음이 미친 듯이 쏟아집니다. 이 세 박자가 한 달만 반복돼도 요요를 피할 수는 없을 거예요. 또한 우리 몸은 체중 항상성이라는 살짝 열받는 개념이 있어요. 이 체중 항상성이란 우리 몸이 특정한 체중 범위를 정상으로 인지하고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을 말하는데요. 살이 빠지면 식욕을 돋구는 그렐린이 증가해 음식을 더 먹게 만들고, 같은 운동을 해도 칼로리 소모량을 줄여서 체중을 방어하고,
반대로 살이 찌면 포만감 호르몬인 렙틴을 분비해 덜 먹게 만드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체중 향상성은 운동과 시기로 정석적으로 뺀 다이어트 후에도 일어나거든요. 근데 위고비는 포만감 호르몬인 GLP-1의 분비량까지 줄여버렸으니 몇 배의 요요가 올 수 있는 거죠. 이에 관련한 임상시험도 있는데요. 2022년 당뇨학회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800명의 참가자가 이 GLP-1 작용제를 이용해서 4개월 동안 평균 10%의 체중을 감량했는데 1년 후에 7%의 체중을 회복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고도 비만의 참가자들이 1년간 위고비를 사용해서 17%의 체중 감량을 달성했으나 약물 중단 후 감량한 체중의 70%를 회복했다고 해요. 요요 살벌하죠? 딴 돈의 반만 가져가. 그럼 이 예증의 위고비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요? 위고비는 지금 초고도 비만이라서 운동하기 힘드신 분, 그리고 초고도 비만은 자기 의지로 살을 빼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이건 영화 더 웨일에서도 나오는 내용인데, Why'd you gain all that weight? Someone close to me passed away, and it had an effect on me. 여러 이유로 당장 운동이나 의지를 갖고 다이어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힘드신 분들, 그래서 어느 정도 약의 도움을 받아서 감량을 하고 본격적인 식이와 운동을 시작해야 되는 분들, 그리고 위고비가 어쨌든 가시적인 효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게 또 동기부여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께 추천드리고, 꼭 위고비는 단계적으로 늘리듯이 단계적으로 감량해야 한다는 점, 위고비를 맞지 않고 최소 6개월 정도 이 체중을 유지해야 체중 항상성이 바뀌어서 새로운 몸무게를 세팅할 수 있게 됩니다. 체중이 감소하면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대표적으로 우리 몸에서 하는 게 근육을 줄이고 신진대사를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계속하면서 신진대사를 활성화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다이어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너무 힘들죠. 시기도 힘들고 운동도 힘들고 뭐 하나 쉬운 게 없는데요. 이렇게 힘들 때마다 쉽게 빼는 약, 편하게 빼는 약, 자꾸 우리 유혹하죠. 제가 이렇게 흔들리는 여러분을 잡아줄 만한 영상을 오늘 준비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약사로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주 강력한 혁신적인 효과를 가진 약 중에 부작용이 없는 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 약뿐만이 아니라 다른 약들도 다 그래요. 하지만 이제 그만큼의 투자를 해야 되는 사람들,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이게 너무 심각한 사람들은 그걸 선택하는데, 비만, 다이어트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잘 모른 채로 쉽게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심지어 그거를 말리지는 못할 망정 부추기는 그런 분들이 계셔서 조금은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에 영상을 만들게 됐는데, 너무 가볍게만 볼 약이 아니라는 점, 분명한 부작용들이 존재한다는 점, 이 점 인지하시고 선택을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